안녕하세요. 꽃점플레 박상영입니다. 어제까지 정신없이 바쁘고 멀리 포항에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그냥 이렇게 로드뷰를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들 그냥 동영상 보시면서 300m 이렇게 앞에 위험한 걸 왜 사고 하느냐, 구간입니다.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막상 가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요. 정말 이제 자연 속에서 하는 하나의 스포츠라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자연의 어떤 그런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예측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끔 차가 망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다면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600m 있고요. 앞에 시속 저는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이런 항상 오프로딩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갔다 온 뒤로는 지금 상당히 정신이 맑은 상태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도 정말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정말 제 모든 감각들이 좀 열리는 느낌을 좀 받아서 또 가고 싶고 또 해보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설레임, 그런 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간만에 조금 이제 긴장했다는 그런 쫄깃쫄깃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또 갔다 온 이후로 또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 인사와 안부를 또 나누고, 정말 이렇게 그냥 오프로딩을 통해서 만난 분들과 이렇게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과 어떤 감사와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인 것 같고요. 때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플 때 이렇게 가끔 보고 하시는 분들과의 이런 기본적인 그런 예의와 격식을 갖춘 시속 인간관계도 50km 신호 저는 과속 단속 필요하다라고 구간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약 300m 아마 이런 치료나 이런 쪽 분야에서 이런 오프로딩이나 이런 데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까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이런 개짜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제가 워낙 특이한 캐릭터였고, 어떻게 보면 치료계 이단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물리학을 전공하고 와서 FI라는 분야에 치고 들어와서 쟁쟁한 교수들을 다 제끼고 시속 독보적으로 50km 신호 FI만을 과속 하는 단속 걸로 구간입니다. 성공한 사람으로는 제가 유일할 테니까, 아마 인지치료 분야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하는 독보적인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곳에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사이비 교주냐, 뭘 안다고 설치냐. 근데 지금 이렇게 10년 지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 냈던 얘기들이 여전히 치료센터에서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고 감추고 싶은 치부고 넘지 못하는 그런 벽이죠. 지금 그런 것들을 이미 저는 뛰어넘어서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러운 거죠. 1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말이 맞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은 정말 괜찮게 살았을 텐데, 다들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저와 같은 걸 해보려고 해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벌어졌고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FI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또 돌아와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오늘도 수업을 받으러 온 여학생, 정말 한동안 어머님이 너무나 아이하고 갈등도 많고 제대로 제가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근데 조금씩 엄마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 기본기들이 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정말 여기저기 엄마들이 한다는 거 따라하지 않고 정말 내 아이에 맞는 것을 제대로만 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 좋아질 수 있다. 모르시나요?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진짜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내 뱃속에 나왔으니 내가 더 잘 알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도 커가니까 이제는 내가 또 나랑 살던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또 살아가는 아이니까 이 아이는 뭔가 나랑 다른 면이 있겠고 어쩌면 나와 다른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것들을 좀 빨리 발현시켜서 안정을 찾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말 집중적으로만 습관만 들인다 그러면 지금 엄마들이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여기저기 막 구간입니다. 장애아동 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막 얘기 나누는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200m 순간순간마다 앞에 사고 다발 그냥 대처하지 구간입니다. 못하는 문제들이지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600m 대한 앞에 시속 50km 신호 고민이 과속 없어요. 단속 그런 구간입니다. 고민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되고 그냥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진짜 점쟁이들도 볼 정도로 뻔한 결과인데 왜 장애아동 엄마들은 그 장애아동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카페에서 그냥 눈먼 장님처럼 살아갈까라는 게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카페를 만든 주인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몇십만 명이 모여있으면 그동안 20년 가까이 그 카페를 지나갔다는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그 장애아동 부모들이 공유하는 카페의 그런 기본적인 처음에 설립했던 그 목적에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장사 냄새가 심하고 정말 치료사들이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은 장애아동 부모를 대표하는 센터는 카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부모님들에게는 빨리 거기서 탈퇴하고 내 아이를 보고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여학생 어머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제대로 연필을 손에 잘 짚고 정말 이 아이가 균형 잡힌 자세에서 연필을 쓴다는 게 그게 인지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다. 근데 자꾸 쓰고 막 이러는 게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고 자꾸
자꾸 이렇게 치료에서도 많아야 된다 양적인 접근을 하는 거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사실 양적인 접근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치료는요, 양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한테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아이한테 좋지 않은 거를 그냥 다른 아이도 하니까 너도 해라는 식으로 가는 양적인 접근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멍청하고 무식한 센터장들이나 치료사들이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없어서 그냥 주워들어서 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안하지만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들이받으면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버젓이 연필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젓가락질은 어느 정도 하느냐.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집에서 포크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포크 사용하니 젓가락 사용하니 그러는데 벌써 600m 앞에 아이가 말을 못해. 그럼 또 다시 물어봤어요. 구간입니다. 학교에서 혹시 포크를 사용하냐 아니면 200m 젓가락을 앞에 사용하냐. 터널이 있습니다. 제공해 주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젓가락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젓가락을 사용하니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니? 말을 못해. 이거 젓가락 사용을 못하는 거겠구나. 다시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포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불러다 놓고 이게 포크를 사용하는 손이면 지금 연필을 쥐고 있는 모습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되도록이면 젓가락을 좀 사용하게 환경을 바꾸자. 그리고 새 젓가락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게 나이에 맞지 않게 젓가락을 사용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 좀 시도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바꿔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서서히 또래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자꾸 내 아이는 못하니까 해서 포크만 지어주다 보면 제대로 물건을 짚는데 필요로 하는 소근육, 그 다음에 뇌발달, 공간지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니 이런 것들은 좀 집에서 잘 체크해서 너무나 아이가 또래 연령 발달과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조작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좀 빨리 업그레이드 시킬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자. 힘들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고 미룬다면 사실상 지금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이가 더 의지가 낮아질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기고,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양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연필을 잘못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내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 이상하게 잡아도 잘 쓰잖아요. 과연 그 이상하게 잡아도 잘 쓴다라는 아이는 과연 얼마 동안이나 집중해서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 스포츠 종목을 보다 보면 뭔가 기본기의 기본 동작을 제대로 못 배웠을 때는요, 뇌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보상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습관이 돼서 보상 동작이 나온다라는 것은 뇌가 불가피하게 쓸데없는 행동을 추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뇌 발달을 위해서 어떤 동작을 추가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동작을 더 추가시키면 고추장스럽고 번거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보상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치료사들이 모르고 있는 거고요.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더 추가시켜서 뇌에 가부화가 걸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저는 이제 불필요한 동작은 소거하고 뇌를 자극시키고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을 추가시키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치료사들은 이런 얘기들을 알려주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파인만은 이렇게 쓴다더라,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는 잘못된 행동을 추가시켜서 불필요하게 피로도를 느끼고 결과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게 이제 골프에서는 잘못된 교수법을 가진 프로에게 배우면 이런 보상 동작이 알게 모르게 자꾸 더 늘어나서 몸만 다치고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연필을 바로잡는 거는 글자를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질적인 접근이다. 그런 균형 잡힌 그립 자세를 갖추면 그 다음부터 손과 팔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필을 잘못 잡으면 분명히 손목과 팔과 어깨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거고 밸런스나 집중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그냥 글자를 쓰냐 못 쓰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능이 낮은 애들에게는 학습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치료사들 교육하다 보면 연필 잡는 걸 보면 정작 그 사람도 연필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아이 보고 연필을 잘 잡고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치료사들이 쓴 글씨를 봐도 엉망이야.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써도 알아봐. 그냥 그런 논리잖아요. 그럼 애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써도 알아보잖아요. 할 말이 없지. 이렇게 고학년이 돼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인지치료건 학습치료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필 그립 잡는 자세가 잘못된 아이들은 지능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학습과는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정말 치료사들 아이 연필 잡는 거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 아무 힘 들이지 않고 하는 연필 잡는 자세마저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운동하는 거 보면 딱 금방 태가 나요. 어떤 기본 동작도 습득하는 게 어렵고요. 밸런스 잡지 못하고요. 동작은 되게 서툴고 어색하고 조잡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필 잡는 자세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손가락 3개가 모여서 균형을 잡는 것도 안 되는데 몸을 큰 근육을 써가면서 움직이는 것부터 동작의 연속을 만드는 연속 동작이나 이런 회전 동작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왼손잡이 아이들은 더 걱정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왼손잡이는 정말 많이 왼손잡이를 교육해보고 만나본 전문가를 만나야지 평생 오른손잡이만 해오고 오른손잡이만 익숙해져 있는 선생들이 잘못하면 상당히 왼손잡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이에게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아니 그 아이가 잘못된 시공간 개념과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모를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망해가는 거죠. 정말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12월이 되면 참 지나온 것들도 돌아보고 아쉬웠던 것들 보고 참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놓쳐서 그게 악화돼서 더 괴롭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아이를 바로잡고 싶다 그러면 연필을 좀 바로잡고 글자 한자 한자에 좀 정성을 들여가는, 옛날 뭐 이태리 장인이 뭐 한 땀 한 땀 공들였다는 것처럼 한 산 한 산 정말 공들여가는 시간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뭐 저희 센터 어머님들은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는지 오랫동안 같이 해오면서 이제 그 중요성, 정말 이거는 꼭 아이가 갖췄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특히 지금 50대에 상당히 어떤 신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데 발달에도 문제가 같이 있는 아이들 같은 600m 경우는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손의 감각과 균형을 잡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300m 앞에 심각하다 터널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조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연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손에 그렇게 손이 틀어지고 손가락이 꼬이고 손목이 틀어져서 가는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인데 글자를 쓰고 문제를 풀고 막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차는 망가져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으니 차는 멀쩡한 거 아니냐라고 1km 하는데 앞에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차는 구간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멈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비유를 들여서 얘기를 해주지만 박수형 엄마들은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혀 내 아이가 그렇게 나중에 가다가 다 망가지고 부품이 떨어지고 엔진이 멈출 거라는 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감지조차 못하는 거죠. 근데 치료사들도 모르고 있고요. 센터장은 더더욱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치료실 안에서 아이를 다 만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렇다고 치료사도 붙잡고 이 애는 어떠냐 저 애는 어떠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너무나 큰 곳이 치료센터다. 저도 그와 같은 직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케이스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다음 후속 프로그램이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엄마들은 밤마다 카페에서 여긴 어때요? 우리 애 이거 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눌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카페에다가 정말 멍청한 인간들 많으니까 조심해라 글을 올렸고, 정말 멍청한 50대 치료사들 너무 많은 이 센터장들 정말 빨리 자기 내부터 먼저 개조해라, 보수공사해라. 안 그러면 정말 아이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특히 인지치료를 하고 싶은 50대라면 1km 좋은 앞에 아직까지 시속 살아있는 100km 박수형 과속 그런 단속 세상의 구간입니다. 경험들이 좀 더 자신의 내 능력을 키워서 잘 융합이 되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나이 50 먹고 가물가물해지는 기억 가지고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삽질을 가리키고 매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같이 반복하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아이한테 줄 수 있다. 정말 50 넘으면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진짜 생각만큼 그렇게 바로바로 수정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지치료를 한다? 그건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40대 치료사들도 인지학습 치료사 이런 양반들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머리 많이 써야 되고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에 계속 도전해야 되고 책 많이 읽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의 뇌도 결국은 50대 지금 거의 감조차 없는 그런 센터장들 뇌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센터에 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배우러 다니질 않으니까 자기들도 안다 이거야. 이렇게 뭐 지능이 낮은 애들이 이렇다 이거지. 근데 정작 뭐 하나 제대로 해줄 만한 게 없어. 정말 창피한 거죠. 저는 정말 50대 넘은 센터장들은 반성해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정말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호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넘게 먹고 살아 50대가 된 거예요. 1km 앞에 그리고 나라에서 시속 주는 바우처 때문에 100km 먹고 사는 박수형 거야.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치료는요 인지치료만큼은 최악의 바닥이다. 700m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정형 이동식 단속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간입니다. 센터다 저는 다 그냥 엄마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호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아이 뇌를 좋아지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렸을 때 다 망쳐놨는데 이제 와서 인지학습 치료 받는다고 나아지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엄마들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갑자기 돈 많이 주고 많이 시키면 되지 않냐. 준비가 된 놈들을 시키는 거지. 준비도 안 돼 있고 전혀 제 기능도 못하는 그런 호우대만 멀쩡한 애들을 시킨다고 돼요? 이거는 정말 엄마들이 눈먼 장님이라 여기저기 가서 센터에 옮겨다니면서 호구만 됐지 정말 내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600m 앞에 저는 톨게이트가 정말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나 듣기 싫은 얘기겠죠. 근데 세상을 살다 300m 보면 앞에 톨게이트가 저도 그랬던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너무나 듣기 싫고 그랬던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삶에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1km 같아요. 앞에 시속 100km 과속 근데 단속 과연 그거에 구간입니다. 대해서 얼마나 길을 열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700m 빨리 깨닫고 시속 100km 방향을 과속 턴하는 구간입니다. 엄마와 치료사들이 과속 결국은 단속 구간입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분명히 제대로 준비한 20년은 엄마 아빠들에게 정말 노후에 너무나 행복한 아이하고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쫓아다니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맨 엄마들은 정말 나이 50, 60대서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사오는 아이 손잡고 다 커버린 그죠? 어른 아이죠. 손잡고 다녀야 되고 이름을 계속 불러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장애아동 치료는 항상 결말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런 결말을 맞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서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아이의 그런 자립과 자조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이고 생각인 겁니다. 저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자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이런 VTX 365부터 EVM 하나하나 좀 600m 앞에 해봅시다. 시속 80km 신호 지금부터 과속 이렇게 해나가는 게 너무나 600m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8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지금 구간입니다. 거의 지금 VTX 365는 거의 이제 버전 2, 버전 3까지 지금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 1월에는 오픈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1월로 예상하고 있는 수개념도 지금 바짝 당겨서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람 욕심이 더 추가하고 싶고 더 추가하고 싶고 자꾸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가장 최적화된 걸 찾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은 시도와 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정말 느끼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그냥 안 된 것만 쳐다보지 마시라는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그냥 많은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 거고요. 이렇게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 따라 하시다 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것들도 따라해보고 싶으면 따라해보시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12월 8일 이제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도 또 다시 으쌰으쌰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